여러분 은퇴를 하셨거나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들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3억 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순자산을 말하는 것이니 아파트와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에서 대출을 제외한 금액이 3억 원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가장 자산이 많을 것 같은 50대, 60대의 순자산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내 가족의 순자산이 3억이 안 된다 해도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한 줄로 요약하면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6억 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3억 원과 다른 금액이라서 좀 어색한가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값은 슈퍼리치에 의해서 왜곡이 심합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우리들끼리의 평균은 3억 원인데 갑자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들어온다면 평균은 수백 수천억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는 항상 중앙값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2022년 중앙값은 3억이 되지 않는 2.5억 원이군요. 지극히 평범한 가구의 순자산 수준을 알려주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평범한 가구는 2억에서 3억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했다니 너무 적게 느껴집니다. 지방에서도 3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든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한 채를 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수중에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따지면 순자산 중위값은 훨씬 더 작아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대인 40대, 50대, 60대를 볼까요? 과거에 10억 원 모으기 열풍이 불다가 요즘에는 10억도 적다. 20억은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10억 원이면 40대 가구를 기준으로 상위 10%의 수준입니다. 50대의 평균 순자산은 3.2억 원이군요. 흥미로운 부분은 60대의 평균 순자산은 3.1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는데요. 60대의 순자산이 50대보다 줄어든 것은 30%에서 50%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상위 1%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볼 때 4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는 60대가 돈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10년 더 일찍 돈을 벌었고 10년, 20년 더 일찍 돈을 굴릴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1년에 1,000만 원만 저축한다고 해도 10년이면 1억 차이는 나야 할 텐데요. 그런데 상위 1%의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40대, 50대, 60대의 자산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상위 5에서 10%로 오면 그나마 40대와 50대의 격차가 큽니다. 2억에서 4억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약간의 여유 자금이 확보되어 투자를 하셨거나 구매한 부동산이 상승한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20%부터는 40대와 50대의 갭이 7천만 원 정도로 거의 10년치 근로소득 저축액만큼의 갭이 발생하고 30% 이하부터는 안타깝게도 40대부터 60대까지 20년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쓴 금액의 자산이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기도 합니다. 모은 돈은 그나마 가만히 안 까먹고 쓴 만큼 벌고 번 만큼 쓰기를 반복했다는 뜻이겠지요. 순자산 상위 10%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반면 중위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산이 쪼그라드는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긴 중간층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걸어서 쓰는 바람에 자산 감소를 겪는 차갑고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상위 10%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안심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정도입니다. 금융자산 비중은 22% 정도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부동산으로 쌓아 올린 자산탑은 마음은 든든할지 몰라도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현금이 마르지 않게 금융 구조를 짜 놓아야 은퇴 빈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순자산 대부분이 황금성 낮은 부동산이라면 이를 전부 은퇴 자산으로 쓸 순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짐이 되기 쉽습니다. 은퇴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점검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주택 다운사이징 또는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으로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라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지 돈이 많지 않고 세계 최고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도 빈부격차가 커서 그렇지 평범한 미국인들 또한 돈이 많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고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순자산이 개인 재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개인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가진 돈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